자,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영상은, 우리 삼성전자, 우리 스포츠, 캠페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PR에서 MP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PR을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 PR에서, 사실 스포츠, 스폰서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제출한 학생이 삼성전자 스포츠 캠페인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작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공식 후원사로서 삼성전자가 일단 후원을 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선수의 도전을 음악으로 응원하는, 여기 이제 음악이 또 나오죠. 자, Make the Wave라고 해서, 뭐 또 물결을 만들다 뭐 이런 뭐 해석을 해본다라면 일단 수영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음악으로 응원하는 Make the Wave를, 자, 일단은 웨이브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삼성 브랜드의 어떤 철학을 이제 음악으로서 일단은 차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응원이라는 하나의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선수들을, 좀 응원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자, 캠페인을 전개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메이크 더 웨이브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선수와 팬을 음악으로 연결해주는, 자, 그렇게 서로 연결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좀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선수촌에 실제로, 자, 우리 체험관을 마련해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약간 또 뒤에 설명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기술력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삼성의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S10을 통해서, 자, 우리,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기기를 활용해서, 음악과 연동한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메이커 더 웨이브 캠페인이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 불가능. 자, 사실은 우리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연습을 했을 텐데, 자, 그 선수들에게, 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의 브랜드 철학을 음악과 함께 음악을 통해서, 자, 응원하는 형태로, 일단은 캠페인을 전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잠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유튜브 탑 크리에이터들을 모델로 선정해서 이들의 갤럭시 S10 플러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 동영상을 촬영하고, 자, 편집하는 어떤 방법과 일상을 이제 공유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죠. 일단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만든 어떤 유튜버들을 시상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를 진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자, 어떻게 보면, 자, 그런 모습들 자체가, 자, 누구나가 사실 일상에 살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또 한편으로는, 자, 이성적인 성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정보적인 제공을 하기도 하고, 자, 또 한편으로는,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크리에이터들하고 인플루언서에게 인기 있는 사실은 그 스마트폰이 사실은, 자, 애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의 경쟁에 글로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 우리 삼성의 어떤 갤럭시 입장에서는, 자, 세계적인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협업한다는 것들은 일종의 협업일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 애플의 유저들을, 자, 어떻게 보면 갤럭시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 굉장히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끌어오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되게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해드렸긴 했습니다만, 자, 음악을 통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후원까지 해가면서 그 후원의 어떤 그런 후원 그 안에 굉장히 잘 녹여놓은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활용을 굉장히 잘했던, 자, 사례로서 우리 학생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스포츠 마케팅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럴 어떤 마케팅을 같이, 온오프를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자, 그런 연계에 따르는 것들이 되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되게 좀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코업 어떤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에 에이전시에 가시거나 아마 클라이언트에 가셔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이 활용하게 될 하나의 그런 전략 캠페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삼성전자의 스포츠 캠페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우수성을 온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변환을 시켜서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온정 얘기했던 거는 이 캠페인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마더랜드라고 하는 캠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VR 어떤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고향에 간 것처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과거에 현대 자동차도 약간 그런 캠페인을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온정이라는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전술을 통해서 좀 더 브랜드와도 가까워지고 또 그다음 제품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는데, 자,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스포츠 마케팅과 그 다음에 스포츠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캠페인들을 그것도 글로벌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 국내뿐만 아니라, 왜냐면 글로벌하게 애플과의 경쟁에서 또 앞서가고 더 경쟁적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웨덴 우체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이게 굉장히 전 이게 처음 본 캠페인이라서 낯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하시면서 굉장히 글로벌 캠페인까지 보셨다는 것들이 제가 공부했을 어떤 90년대하고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고무적이고요. 여러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캠페인도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게, 결과적으로는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스웨덴 우체국에 대한 부분이고요. 광고주는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명은 The Sound of Gre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과제에 사운드도 약간 넓게 보면 어떤 음악적인 요소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음악적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시작했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여기서는 더 스웨디시 포스트, 그러니까 스웨덴 우측을 얘기하는 거죠. 택배 운송 서비스가 되게 좀 차별화되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진행했던 캠페인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영상을 사실 충분히 못 봐서 좀 설명이 조금은 제가 지금 약간 좀 낯설 수 있긴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혹시 시간 되시면 좀 이 캠페인을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참여자가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죠. 일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스튜디오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그 스튜디오 안에는 소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이 소포 중 하나를 골라서 흔들어서 이제 소리가 나겠죠? 이 고음질로 이제 소리를 이제 처리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자, 페이스북, 이 커넥팅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면 참여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벤트에도 참여를 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를 맞추게 되면 그 맞춤 물품을 참여자의 주소를 직접 배송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거죠. 굉장히 고객 참여적인 형태, 차별화된 서비스인데 사운드를 활용해서 고객을 참여할 수 있게끔 되게 호기심도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직접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들의 약간의 아직까지의 제한점은 약간 좀 참여 자체가 조금은, 그러니까 어떤 오프라인 프로모션에 비해서는 조금 느슨할 수 있다는 것들인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발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객 참여를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캠페인 중에서 되게 좀 다이나믹하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스웨덴 우체국이 굉장히 사운드를 통해서 좀 이런 어떤 고객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으로 진행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케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디시 포스에 대한 걸 설명해 드렸고요. 자, 우리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죠. 자, 우리 이케아, 우리 들어올 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가구업 브랜드들이. 왜냐면 그만큼 이제 우리 가구업계의 공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 DIY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가구를, 그러니까 사실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되게 익숙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직접, 어때요? 아빠들이, 우리가
각종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도 많이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 뭐 공구 세트 같은 거 다 집에 하나씩 완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활용해서 내가 조립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것들이 과거에 왜 해외에서는 되게 좀 많이 문화로서 정착돼 있던 건데, 자, 그런 형태를 우리나라가 갖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광명에서 일단 1호점이 시작이 돼서 자, 몇 개 지금 이제 전국으로 좀 퍼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만큼 되게 우리나라 가구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잠깐 제가 브랜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는 지금 이케아가 이제 지하철 5개 광고를 집행했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내용이 갑자기 훅 넘어갔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해당 학생은 지금 아까 스웨디시 우체국 말고 또 5개의 총 캠페인을 소개를 하고 계세요. 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하기 좀 쉬운 부분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제가 5개 광고를 좀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눈길이 가서 제가 좀 마지막 캠페인을 했던 걸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자, 일단 지하철 5개 광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하철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자, 저희 나라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지하철에서 깔아놓은 나무 의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니면 뭐 약간 철제로 되어 있는 의자들 뿐인데 실제 어떤 쇼파들이나 자, 이렇게 가죽 쇼파까지 자, 등장을 해서 자, 고객에 대한 편익도 증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자체를 하나의,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하나의 매체화 시키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우리가 작년 저희가 매체 전략론 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미디어티제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자,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 선보인 그런 광고이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벽면은 랩핑을 했고요. 랩핑한 걸 하고 그다음에 자, 플라스틱 의자 대신에 그러니까 자사의 컬렉션, 따뜻한 분위기 조명으로 또 디스플레이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지하철 승강장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집에 와 있는 어떤 그런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거실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주려고 했던 거죠.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연관성도 되게 높죠? 내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딱딱한 의자보다는 푹신한 의자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느낌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느낌들이 좋은 감정들이 브랜드 이미지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들을 우리는 자,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합니다. 스트리트 퍼니처. 이게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그 JC 데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글로벌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매체 형태이긴 합니다만 가구의 그러니까 어떤 거리에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러니까 우리 승차대라든가 버스 승차대라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의 의자 이런 것들 자체도 하나의 자, 가구처럼 쓸 수 있다는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트 퍼니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기광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또 제가 좀 뭐 다 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자, 되게 공공성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 편의적이죠?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도 좋게 할 수 있는 캠페인들이 되게 주요할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또 많이 접하게 될 수 있는 또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화재 시에 과연 이런 것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구의 지하철 참사가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연성 소재가 되게 많아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그 유독가스로 인한 그런 사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광고 매체를 쓰는 광고 매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일단은 그러니까 불연성 소재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자, 그만큼 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쇼파 그러면 되게 좀 재질 자체가 불에 좀 잘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접근법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도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하나의 매체화 시킬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거리 두기 캠페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나라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그 다음에 우리 중앙대책방역본부에서 지금 계속 연일 나오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회적인 거리, 2m 뭐 이렇게 두기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지금 사실은 각각의 그 기업들과 브랜드들이
이것들을 계속 주도적으로 공공 캠페인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캠페인이 있는지를 하나는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캠페인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좀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저걸로 어떻게 한번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소개를 해주셔갖고 제가 수월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이번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해드립니다. 볼게요. 자, 일단은 한양대학교입니다. 또 공교롭게 또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모교이기도 합니다만, 자,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2주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대신 뭐 감염의 위험은 멀리, 마음은 그렇지만 가깝게. 이것도 컨셉이죠.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자, 이성적인 서구에 정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중이용 시설 이용과 외출을 자제하고, 자, 모임 등은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요. 역시 대학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강의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일단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그렇죠. 일종의 정보 제공이기도 하죠. 좀 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은,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도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게 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딱딱할 수도 있죠. 그런 캠페인들이.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좀 주의할 만할 것 같고요.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자, 이성적인 속으로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실천 수칙을 이제 거리감 없게끔,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자, 소비자,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생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천들을 조금 더 거리감이 없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마나틱하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고요. 전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좀 더 재미있게 좀 많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로고 타입이라고 하죠. 저희가 지난번에 브랜드 할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자사의 어떤 로고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로고 타입들을 통해서, 또, 엠블럼을 통해서 사실은 좀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죠. 잠깐 볼까요? 자, 다음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DAUM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슬로건도 우리 다음에 보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폭스바겐도 사실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맥도날드, 제가 사실은 맥도날드를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만, 자, 원래 붙어 있는데 떨어져 나왔죠. 저는 맨 처음에 눈썹인 줄 알았어요. 약간 우리 이렇게 맥도날드. 자, 우리 엠블럼도 그렇고요. 아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우디도 킴유와 디스턴스. 원래는 붙어 있는 원들인데 떨어져 있고요. 자, 코카콜라도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다 떨어져 있죠. 한 글자 한 글자씩. 야놀자도, 자, 원래 붙어 있는데, 자, 놀긴 노는데 다음에 놀자라고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그죠? 아까 야놀자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 네이버도 역시, 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중간에 있는 AVE가 흐릿하게 되어 있죠. 이런 약간의, 그리고 또, 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유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죠. 하지만 되게 그런 어떤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자라는 것들을 자, 다른 어떤 뭐 말이나 슬로건이 아니라 단순하게 로고 타입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알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 로고를 통해서 자, 그런 사회적 거리를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감성 속의 유머 속을, 그러니까 사실 유머 속으라고 하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딱 봤을 때, 되게, 그러니까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의 캠페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감성 속의 유머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약간 공감하면서 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캠페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그랜저입니다. 자, 그랜저. 자,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한번 잠깐 해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랜저, 그쵸? 자, 우리 어떤 학생이 역시 그랜저를, 자, 또 역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아젠다를 끌고 왔습니다. 이 학생은, 자, 성공이 곧 그랜저이다라는 등식을, 자, 성립할 수 있게끔, 자, 만들었던 광고이고요. 저는 사실 그때 아빠 편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아들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되게 좀 다양한 어떤 형태의 대상의 또 광고들을 만들었죠. 각각. 그렇죠. 직업적인 것도 그랬고요. 연령별로도 그랬고. 자, 그래서, 자,
어느 누구나 자 성공 어느 세대에서 성공을 하거나 자 그랜저를 산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자 굉장히 어떤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랜저는 새로운 성공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랜저는 성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게끔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형화를 유도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성공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려면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랜저를 구매해서 자 타면 된다라는 것들을 되게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그랜저를 타면 아 성공을 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자 광고가 자 어떤 하나의 스테레오 타입 그러니까 정형화를 자 유도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분석을 또 이제 했습니다. 노벨티 새로운 거에 대한 오리지널리티, 그 다음에 우리 연관성,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렐러번스까지 있다 보면, 자,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것들은, 자, 그랜저의 포지션을 정립하고요.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리포지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독보성, 이제 약간 스토리텔링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죠. 자, 굉장히 일상의 약간 뭐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떤 상황 연출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것들을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기 쭉 나오긴 합니다만 자, 어떤 성공의 차로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성공의 모습들을 또 역시 또 잘 또 메시지의 컨셉과 연계해서 제가 구성하고 있다는 것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정리를 하자라면 자, 성공에 대한 포지셔닝을 재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자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 새로운 성공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 학생이 제출한 과제와 함께 제가 알고 있는 그랜저의 어떤 그런 광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유튜버 편도 있고 뭐 동창회 편도 있고 등등 했죠. 그래서 뭐 유튜버 같은 경우 우리 또 뭐 이렇게 해서 쭉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바카스입니다. 자, 바카스 광고입니다. 제가 바카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삼정이 하나 나올 텐데요. 아니다. 제가 에이스 침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이스 침대가 재밌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렇게 하면 9명의 학생 거를 제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카스 그 다음에 홍삼정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침대까지 이렇게 해서 홍삼정이 아니라 카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잠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카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수 브랜드이죠. 자, 바카스는 일단은 타겟 자체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미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바카스였거든요. 근데 제 바카스 세대는 8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 얘기는 자 그때 당시에 바카스를 음영했던 층들은 이미 기성세대가 됐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자, 비타500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비타 음료 시장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비타500은 처음부터 이제 영타겟을 타겟팅으로 했죠. 그러면서 바카스도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 뭐 국토 대장령이나 이렇게 좀 젊은 층 타겟으로 이제 또 맞춰 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다시 캠페인을 좀 바꾼 것들이 이제 나를 아끼자 캠페인으로 그냥 단순하게 먹고 힘을 내자는 어떤 비타민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보다는 나를 위해서는 자, 나에 대한 투자로서 바카스를 먹자라고 하는 어떤 나를 보호하자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자, 바카스 나를 아끼자 캠페인으로 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M4 세대라는 신조 여기 쭉 나오긴 합니다만 자, 힘든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희망의 꿈을 키워가는 자, 2030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죠. 야, 그럼 세대들과 공감들을 형성하고 자, 이를 자,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이제 기획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바카스 광고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되게 뭐 지난번에 하정우 그러니까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되게 많이 표출하죠.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는 시대에 꼭 젊은 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중장년층에게도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어떤 그런 광고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자 기존에는 전국민 응원하는 메시지였더라면 자 이제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영탁에서 현실을 반영하고요. 나를 아끼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마지막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의 전국민 대상의 캠페인과는 달리 좀 더 타겟팅을 좀 좁혀서 젊은 타겟으로 전환해서 진행했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년, 18년도에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대행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왜 성공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년도 브랜드 파워 조사 결과 자양 강장제 부분에서 1위를 했고요. 광고주 입장에서. 그리고 대행사에서는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광고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광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사실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도 소비자 입장이죠. 되게 응원의 메시지 자체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광고가 되게 판매나 그 다음에 대행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도 받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힘을 낼 수 있는 이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삼박자가 잘 그러니까 맞는 그런 성공적인 광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브랜드 파워 1위,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 그 다음에 소비자 공감 메시지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위로를 전달하고, 또 재미적인 요소까지도 제공하는 어떤 형태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웰메이드 그런 광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에서도 역시 또 컨셉화를 또 잘 이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컨셉을 잘 재설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맥심 카노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에브리타임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 학생이 두 가지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제를. 근데 제가 홍삼정 에브리타임보다는 제가 카누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카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유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모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커피 프린스 1호점 그것 때문에 이제 공유 씨가 많이 더 떴죠. 그래서 11년부터 20년, 올해까지 10년을 모델로 하고 계시고요. 장수 모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커피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괄목 상대라고 하나요? 되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 브랜드는 물론 맥심 자체가 워낙에 커피의 최강자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믹스 커피를 사실 성공을 했죠. 일단 타 학생이 이제 믹스 커피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카골드 광고를 또 소개한 학생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이 페이지도 있긴 한데 이 PPT에도 하지만 제가 지금 아마 다음 주 수업의 첫 번째로 아마 소개를 해 드릴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카누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또 갖고 나오죠. 그런 헤드라인 카피를 갖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요. 볼게요. 일단 모델과 그다음에 차별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제가 볼 때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10년 동안 모델을 했기 때문에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카누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저는 약간 메타포라고 봤어요. 비유적인 표현. 즉 카누는 곧 카페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10년, 그다음에 가장 작은 카페라고 돼 있는데, 이제 뒤에 잠깐 분석이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커피 그러면 당연히 카페를 다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맥심과 같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저희가 집이나 또 아니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의 맛이 사실은 되게 퀄리티가 높더라는 것들을 제가 카페에서 파는 커피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등식을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고퀄리티의 커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이 느낌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컨셉을 유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실제로 맛도 되게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도 카누 지금 보시는 저 커피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게 막 먹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의 그 퀄리티를 광고적으로도 굉장히 잘 표현해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 광고 쪽 관점, 또 크리에이티브 컨셉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벨티 새로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이것도 약간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크리에이티브의 3요소 갖고 설명할 때 뭐 설명해 드렸던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만, 뭐 독창성으로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적합하고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편리하죠. 우리가 카누 미니, 저희 회사도 카누 미니를 먹고 있습니다만, 자,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커피 제품들을 자, 되게 새롭고 독창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실제 내가 카페까지 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장에서 또 아니면 학교에서나 자, 맛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 내가 이 카페가 커피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카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카누 이코르 카페. 자, 하나의 또 스테레오타입을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정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좀 더 우리 의미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에서나 또 아니면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자,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 에이스 침대입니다. 자, 에이스 침대가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일화들이 되게 많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침대도 에이스 침대 매트리스입니다만 제가 결혼할 때 샀어요.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매트리스인데 아직도 되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팡팡 뛰어가지고 지금 가운데 스프링이 조금 주저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되게 좋은 그런 침대입니다만 자, 일단 우리 박상원 씨가 자, 등장을 하셔서 자, 처음이었죠. 자, 여태까지는 자, 우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켰어요. 박상원 씨께서 저 에이스 침대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침대는 가구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봤습니다. 즉 결혼할 때나 또 아니면 자녀가 커서 침대가 필요할 시기에 가구의 하나의 어떤 그 부분으로 침대를 썼다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선을 긋죠. 자, 침대는 절대 가구가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가구에서 분리함으로 인해서 침대라는 어떤 하나의 스페셜하게 어떤 그런 영역을 만든 거죠. 결국에는 에이스 침대가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헤드카페 슬로건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자, 다음 중 틀린 것 할 때, 자, 침대는 자, 가구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답을 썼다라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했죠. 자, 그만큼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회자가 됐던 어떤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자, 그런 브랜드가 바로 에이스 침대였다는 거고요. 자, 지금 에이스 침대 지금 모델을 보니까 우리 박상원 씨가 지금은 여러분들 중년이 되셨습니다만 과거에 저 침대 광고에 나오실 때만 해도 되게 좀 파워풀한 어떤 그 배우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쭉 지금 에이스 침대는 빅 모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성 씨하고 이보영 씨 우리 부부이시죠. 자, 침대는 에이스다. 자, 이제는 침대는 과학이다를 쭉 꾸준하게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침대 이코르 자, 에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대명사를 만들어내죠. 물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제품에 자, 우리 브랜드의 또 외부 또 해외 브랜드들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자, 어떻게 보면 에이스 침대가 이미 그 전에 하나의 침대라는 영역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최강자로서 대명사로서 현재 소구하고 있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녀시대가 모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우리 티파니 씨죠. 자, 과학에게 물어봐. 되게 직설적이죠. 과학에게 물어봐. 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정재 씨하고 고소영 씨도 모델로 나오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마지막으로 자, 좀 더 확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침대가 가구가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제는 침대는 에이스라고 하는 어떤 자, 등식을 성립할 수 있도록 자, 대명사화 시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모델이 자, 박보검 씨가 모델로 나옵니다. 좀 더 이제 연령층이 내려갔죠. 자,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조금은, 자, 이미 그렇다고 해서 가구가 아니라는 것과 에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깔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어떻게 보면 1위 브랜드의 약간의 여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차별화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자,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면, 결국은 좋은 날을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 젊은 세대에게 소구하는 형태로, 자, 현재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확고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우리 중간에 우리 라돈 매트리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뭐 이게 라돈이 많이 또 발생한 침대 매트리스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또 폐기 처분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반사익도 좀 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 침대는 에이스라고 하는 대명사를 자,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자,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들이 자, 에이스 침대라는 브랜드가 자,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파워, 그 다음에 슬로건 파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소 조금 이게 좀 설명이 좀 약간 중복되거나 또 그다음에 조금 약간 좀 뭐 점프를 좀 했던 부분들은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을 여러분 과제를 통해서 하고 또 제 생각을 넣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점프했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과제하셨던 분들은 해당되는 과제물에 대한 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들으셔가지고 한 번 더 재정리하시게 되면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아직 이제 9분의 그 과제를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12분의 과제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거나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 기탄 없이 여러분들 또 소개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관점을 제가 또 배워갈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